오늘은 재산이 1억 원, 2억 원, 3억 원, 4억 원일 때, 그리고 소득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일 때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소득 인정액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과 선정 기준액을 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환산액과 소득의 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보다 적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부부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323만 2천 원입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등의 일반 재산과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산출하고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평가액을 산출합니다. 비슷한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산과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소득에 따른 소득 인정액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가 거주 부동산 재산은 연계되는 소득은 없습니다. 임대 부동산 재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연계되는 소득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재산은 이자소득을 수반하게 됩니다. 사적연금 금융재산은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연금소득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을 개시한 사적연금 금융재산에는 연금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이전 소득 즉 국민연금은 재산과는 무관하게 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도 납입한 누계 금액이 있기는 하나 개인의 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1억 원, 2억 원, 3억 원, 4억 원의 부동산 재산, 임차보증금,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의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자가 거주하는 대도시 부동산의 시가가 1억 원일 때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2억 원일 때는 16,000원, 3억 원일 때는 25만 원, 그리고 4억 원일 때는 48만 3천 원입니다. 부동산 재산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지역공제를 해주되 부동산 재산이 2채 이상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한 채에만 지역공제가 적용됩니다. 자가 거주 중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임대한 부동산, 임차한 부동산도 한 채에 한하여 지역공제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자가 거주하는 중소도시 부동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같은 시가의 대도시 부동산보다 지역공제가 적어 소득 환산액은 대도시보다 많습니다. 자가 거주하는 농어촌 부동산의 소득 환산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가의 중소도시 부동산보다 지역공제가 적어 소득 환산액은 중소도시보다 더 많습니다. 다음으로 임차보증금의 소득 환산액을 보겠습니다. 대도시의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일 때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2억 원일 때는 18만 3천 원, 3억 원일 때는 50만 원, 그리고 4억 원일 때는 81만 6천 원입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5% 공제를 하고 한 채에 한하여 지역공제를 합니다. 자가 거주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득 환산액을 산출하는 데 반해 임차보증금은 5%만 공제를 해주어 부동산을 매도한 금액을 그대로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소득 환산액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이렇게 할 경우에 자칫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자가 거주 때와 마찬가지로 임차보증금도 중소도시 농어촌의 경우 대도시보다 지역공제가 적어 소득 환산액이 대도시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금융재산이 1억 원일 때 소득 환산액은 26만 6천 원입니다. 2억 원일 때는 60만 원, 3억 원일 때는 93만 3천 원, 그리고 4억 원일 때는 126만 6천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부부 합산한 금액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여 소득 환산액을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소득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자소득의 소득평가액입니다. 이자소득의 소득평가액은 세전 이자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이자소득이 100만원일 때 소득평가액은 96만원, 200만원일 때는 196만원, 300만원일 때는 296만원, 400만원일 때는 396만원입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이자소득 공제는 4만원 곱하기 가입개월수입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소득평가액은 3년 이자소득에 12개월을 나눈 값에서 4만원의 예치기간 36개월을 곱한 값에서 12개월을 나눈 값을 빼준 값입니다. 다음으로 연금소득의 소득평가액입니다. 연금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을 개시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임대소득을 보겠습니다. 임대소득이 100만원일 때 소득평가액은 57만 4천원, 200만원일 때는 114만 8천원, 300만원일 때는 172만 2천원, 400만원일 때는 229만 6천원입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 공제는 주택은 42.6%, 상가는 41.5%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 100만원일 때 소득평가액은 0원, 200만원일 때는 64만 4천원, 300만원일 때는 134만 4천원, 400만원일 때는 204만 4천원입니다. 세전 월평균 근로소득의 108만원을 공제한 값에 다시 30%를 공제하여 근로소득의 소득평가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은 재산과 소득 중에서 유일하게 부부 따로 공제를 하는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재산과 소득이 연계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자가 거주의 부동산 재산을 시가의 50%로 전세 임대할 경우입니다. 부동산 재산에 대한 시가가 1억 원일 때 소득 환산액은 11만 6천 원입니다. 2억 원일 때는 23만 3천 원, 3억 원일 때는 35만 원, 그리고 4억 원일 때는 46만 6천 원입니다. 부동산 재산을 전세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은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융재산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채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부채 성격인 임대보증금은 100% 공제를 해주기는 하나 부동산 재산 공시가격의 50%를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 채만 지역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과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소득평가액이 추가됩니다. 부동산 시가 1억 원의 50%인 5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 환산액은 10만 원이고 이자소득의 소득평가액은 8만 5천 원입니다. 부동산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하여 소득 인정액은 30만 천 원입니다. 1억 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 환산액은 26만 6천 원이고 이자소득의 소득평가액은 21만 원입니다. 부동산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하여 소득 인정액은 71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 환산액은 43만 3천 원이고 이자소득의 소득평가액은 33만 5천 원입니다. 부동산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하여 소득 인정액은 111만 8천 원입니다. 2억 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 환산액은 60만 원이고 이자소득의 소득평가액은 46만 원입니다. 부동산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하여 소득 인정액은 15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가 거주의 부동산 재산을 연시가의 3%로 월세 임대할 경우입니다. 부동산 재산에 대한 시가가 1억 원일 때 소득 환산액은 23만 3천 원입니다. 2억 원일 때는 46만 6천 원, 3억 원일 때는 70만 원, 그리고 4억 원일 때는 93만 3천 원입니다. 월세 임대이므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없으며 부동산 재산은 한 채만 지역공제 적용되므로 지역공제도 없습니다. 다음은 월세, 즉 임대소득의 소득평가액입니다. 부동산 시가 1억 원의 연 3%인 월 임대소득 25만 원에 대한 소득평가액은 14만 3천 원이고 부동산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하여 소득 인정액은 46만 천 원입니다. 월 임대소득 50만 원의 소득평가액은 28만 7천 원이고 부동산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하여 소득 인정액은 75만 3천 원입니다. 월 임대소득 75만 원의 소득평가액은 43만 원이고 부동산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하여 소득 인정액은 113만 원입니다. 월 임대소득 100만 원의 소득평가액은 57만 4천 원이고 부동산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하여 소득 인정액은 15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재산을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1억 원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연이율,
3%의 이자소득 25만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47만 6천원입니다. 금융재산이 2억 원일 때는 106만원, 3억 원일 때는 164만 3천원, 그리고 4억 원일 때는 222만 6천원입니다. 개별 재산의 소득 환산액 비교 결과입니다. 재산이 같더라도 소득 환산액은 금융재산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임차보증금, 그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 순입니다. 개별 소득의 소득평가액 비교 결과입니다. 소득이 같더라도 소득평가액은 연금소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자소득, 그 다음으로 임대소득, 근로소득 순입니다. 재산과 여기에서 연계한 소득의 소득인정액 비교 결과입니다. 재산이 같더라도 소득인정액은 금융재산과 여기에서 연계한 이자소득의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 월세 임대, 그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 전세 임대 순입니다. 순자산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전후에 위치하고 계신 분들께서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재산은 금융재산보다는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보다는 부동산 재산 위주로 소득은 연금소득보다는 이자소득, 이자소득보다는 임대소득, 임대소득보다는 근로소득 위주로 재산은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 재산 월세 임대, 부동산 재산 월세 임대보다는 부동산 재산 전세 임대 위주로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산이 1억 원, 2억 원, 3억 원, 4억 원일 때, 그리고 소득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일 때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자료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